안녕하세요. 예비 선생님 여러분. 오늘은 2024학년도 A9번 위상수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보통 위상이 주어진 4차원 공간. 근데 이제 4차원 공간이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선생님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R4에서 집합 A는 이와 같이 닫힌 형태로 주어졌고요. 이게 컴팩트 집합임을 보여라. 이게 첫 번째 주문이고, 이렇게 생긴 함수의 치역을 구해라. 그리고 연결 집합인지 판별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주문이 되겠습니다. 유클리드 공간에서 컴팩트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하이네보레를 떠올려야 되겠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닫힌 집합이냐 유계 집합이냐 이거를 이제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인데 이게 이제 요게 조금 풀이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잘 이해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이를 해볼수록 그 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일단 보통은 많이 생각을 하죠. 그쵸? 근데 삼각함수를 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수학에서 특히 이제 조화 해석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삼각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어느 정도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인간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대답할 그럴 수학자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소음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로 이루어진 그런 풀이의 급수 같은 경우에 그것이 이제 수렴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도 이제 굉장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만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좀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봄으로써 좀 이해를 도모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말씀드릴 것은 굉장히 빠른 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좀 답안 작성하기에 좀 좋은 그런 풀이.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풀이. 네, 이런 것들까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 유익한 그런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 배경 지식 좀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배경 지식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일단 컴팩트라는 걸 보여야 되니까 하인의 보레를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 Rn에 대해서 또 K가 요 Rn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음이 이제 동치다. 다 똑같은 뜻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A가 콤팩트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K가 유계이며 닫힌 집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이제 같은 뜻이다 하는 게 하이네버렐 정리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도 한번 적어 볼게요. 바로 연속함수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위상 공간 D와 C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함수 F는 C에서 D로, D에서 C로 가는 함수 F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이 다 동시다라는 거죠. F가 연속이다. 하는 것과 모든 V 화살표로 써볼까요? C에 포함되어 있는 C의 부분 집합 V가 열린 집합이면 그러면 F 인버스 V가 열린 집합이다. 요건 뒤에 있는 부분 집합으로서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C에 있는 K가 열린 닫힌이라는 것이 F 인버스 K가 D에서 닫힌이다 라는 것을 합류한다면 이것이 연속함수의 뜻이 되겠어요. 자, 이걸 이용하면 앞부분은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G라는 함수를 자 이제 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지금부터 G라는 함수를 R4에서 R3로 A, B, C, D를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D제곱, AC 플러스 BD로 보내는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G는 연속 함수가 됩니다. 이유는 성분이 연속이기 때문이죠. R3로 오는 함수의 각 성분이 연속이면은 그 함수는 연속입니다. A는 G 인버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고 C제곱 더하기 D제곱 1이고 AC 플러스 BD는 0이죠. 그리고 1, 1, 0은 이건 닫힌 집합입니다. 따라서 A는 닫힌 집합이 됩니다. 또한 점 X를 A에서 꺼냈을 때 X의 크기는 X가 당연히 A, B, C, D고요. 이건 루트 2죠. 따라서 A는 6이고요. 6에 닫힌 집합으로서 하이네보렐 정리에 의해서 콤팩트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A는 6에 닫힌 집합으로서 하이네보렐 정리에 의해서 콤팩트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뭐 더 다른 풀이를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부분 생각을 해보죠. F의 치역을 생각해봐라. F가 뭐였죠? F는 AD-BC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그런 함수였어요.
자, 여기는 우리가 기하학적인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x를 a에서 꺼내고 x가 이제 a, b, c, d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u라는 벡터를 생각해 볼게요. u라는 벡터는 a, b, v라는 벡터는 c, d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u의 크기는 v의 크기하고 같이 1이고요. 그리고 u와 v는 수직이죠. 따라서 UV가 이루는 각도는 90도, 2분의 파이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AD-BC의 의미인데, 우리 U 벡터가 AB, V 벡터가 CD라고 했을 때, 이때 AD-BC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거는 U, V를 열벡터로 하는 행렬의 행렬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기하학적으로 보면 UV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 UV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게 U에서 V로 돌아가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고 이 넓이를 A라고 하게 되면은 A가 맞는데, 이 A는 그냥 넓이가 아니고 음수가 될 수 있는 부호 있는 넓이라는 겁니다. 부호 있는 넓이. 여기에 대해서는 제 채널 어딘가에 그 자세히 설명된 영상이 있는데 제가 찾아서 링크를 하던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경이에요. 동경각. 반시계 방향으로 진 각이고, 이게 양의 방향으로 돌아갔으면은 플러스, 음의 방향으로 돌아갔으면 마이너스. 물론 이제 세타를 일반 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인 세타의 부호겠죠. 사인 세타가 양수면 양수, 사인 세타가 음수면 음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BC는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는 실내는 둘 다 값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AB는 1,0이고 CD는 0,1이면 그러면은 F는 1이 됩니다. 반대로 AB는 0,1이고 CD는 1,0이면 그러면 F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F의 상은 1 마이너스 1이고 비연결이며, 따라서 A도 또한 비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이 뒷부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별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이런 기하학적인 고찰을 답안에 쓰기를 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선생님들 분명히 계세요. 예, 그럼 대수적으로만 이걸 쓸 수는 없을 것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수적으로 이걸 답안에 써내는 별애라고 해야 되겠죠. 대수적인 방법으로 답안을 써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AD-BC가 풀마 1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는 그 테크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풀마 1이니까 제곱하면 1이잖아요. 그걸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기존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 봅시다. 여기다가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을 곱한 다음에 AB 더하기 AC 더하기 BD의 제곱을 빼주면 이게 1이죠. 그죠? 예. 그죠? 이게 1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준 이유는 뭐냐면 A제곱 C제곱 B제곱 D제곱에다가 A제곱 D제곱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C제곱 B제곱 D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AB CD 이렇게 되는데 A제곱 C제곱 B제곱 D제곱을 다 날리고 나면 뭐가 돼요? 이게 그렇죠. AD-BC의 제곱이 되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 결과가 되게 놀랍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음과 같은 관찰에 의해서 이거는 사실 자명한 겁니다. 뭘 관찰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내적과 외적의 그 의미를 우리가 극형식을 통해서 좀 그 탐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 B를 U 코사인 알파, U 사인 알파라고 하고요. C, D를 V 코사인 베타, V 사인 베타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적은 어떻게 됩니까? AC 플러스 BD는 요거는 UV의 코사인 그렇죠. 지금 코사인 빼기 코사인 더하기 사인이니까 차이죠. 차이. 알파 빼기 베타인데 알파 빼기 베타나 베타 빼기 알파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U, 요거를 V라고 하고 아까 같은 그림을 그려놨을 때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 이건 UV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근데 AD-BC는 어때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AD-BC는 코사인 사인 빼기 사인 코사인입니다. 그러니까 UV의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예. 그러니까 UV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 제곱 더하기 밑에 거 제곱하면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답안을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풀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CD를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푸는 겁니다. 자, 이건 근데 실제로 이런 풀이가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아무 생각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그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 그리고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은 1 그리고 AC 플러스 BD는 0을 푼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풀 때 이거 하나만큼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CD를 구해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CD를 AB가 주어진 AB에 대해서 CD를 구해낸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를 지금 주어진 식으로 하고 A하고 B는 저런 관계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2번 식을 보면은 AC는 마이너스 BD니까 이거 제곱해주면 뭐예요? A제곱 C제곱은 B제곱 D제곱.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D를 소거할 수 있겠죠. 그죠? 1번식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얘를 다시 왼쪽으로 넘길게요. A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D의 제곱은 0이고 1번식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B제곱, D제곱을 만들어주면은 소거가 될 거니까 B제곱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B제곱,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D의 제곱은 뭐예요?
이거는 자, 지금 1번 측에다 b제곱 곱했으니까 여기 b제곱이 되는 거죠.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1이잖아요. c제곱이 b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c가 플러스 마이너스 b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c가 플러스 마이너스 b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c가 b일 때랑 c가 마이너스 b일 때랑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b가 0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그냥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예. 자, 먼저 c가 b일 때 생각해 볼게요. c가 b. c가 b라면 다시 한번 써보면은 c를 다 소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d제곱 b제곱 d제곱은 1이고 지금 a제곱 b제곱도 1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d제곱은 a제곱이에요. 그러니까 d도 플러스 마이너스 a라는 거지. 자, 근데 지금 ac 더하기 bd가 0이니까 여기다가 c는 b를 대입하고 c는 b. 그럼 b 곱하기 2번 식에서 어떻게 돼요? 2번 식에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b로 묶어주면 a 더하기 d가 지금 0이 되니까 다시 분기가 일어나네. a 자, b가 0인 경우 b가 0일 수 있죠. b가 0이에요. 자, b0 대입합시다. b0이면 c도 0이고 다 0이죠. 그러면은 뭐만 남나요? 2번 식은 없어지고 그죠? 예. b제곱은 d제곱은 아니지. b가 0이면은 지금 c가 0이고 a제곱은 d제곱은 1만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a는 뿔마 1, d는 뿔마 1. 이거 보니까 뭐 당연히 ad-bc는 뭐 뿔마 1. 둘 다 나오죠. 그죠? 둘 다 나와요. 예. ad-bc는 뿔마 1.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닌 경우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d는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 c는 b, d는 마이너스 a. 그래서 AD 마이너스 BC는 어떻게 됩니까? D는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제곱. C는 B니까는 마이너스 C제곱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 그죠? 두 번째로 C가 B가 아닐 때를 보겠습니다. C가 B가 아닐 때. 이때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C는 마이너스 B가 될 수밖에 없죠. C는 마이너스 B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건 0이 아닙니다. B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거를 AC 플러스 BD는 0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C가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BD 즉 B로 묶어주면은 D 마이너스 A인데 요게 지금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B는 0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D는 A죠. C는 마이너스 B, D는 A. 그럼 AD 마이너스 BC는 어떻게 되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건 1이죠. 그쵸? 자, 따라서 F는 뭐가 됩니까? F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값이 다 가능하고 렌지 F가 둘 다 가능. 이런 걸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둘 다 가능. 이게 뿔마 1이라고 해서 F는 뿔마 1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그 채점 기준이 신뢰를 안 보임, 그러니까 신뢰를 보였는가, 이런 게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고 렌지 F는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해서 비연결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풀이 알아봤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